안녕하세요. 2분 만에 알려주는 남자 이신남입니다. 여러분, 신장질환 빈혈 치료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예전처럼 무조건 주사만 맞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빈혈 치료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소개합니다. 특히 환자의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맞춤형 치료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내 몸을 위한 최고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신장이랑 피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은 만성신장병이 왜 빈혈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2026년에 나올 최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한번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신장이랑 혈액,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이 둘의 관계는요, 전 세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50%가 넘는다고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성신장병이 꽤 진행된 분들은 2명 중 1명꼴로 빈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그럼 신장, 혈액, 그리고 빈혈,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요, 신장이 단순히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보통 신장하면 노폐물 거르는 필터, 딱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몸의 혈액 생산을 총지휘하는, 말하자면 공장 관리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건강한 신장에서 EPO, 즉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이 EPO라는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배달해주는 배달 트럭, 바로 적혈구를 만들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공장에 자, 이제 생산 시작해!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만성신장병 때문에 신장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공장 관리자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EPO 생산이 줄어들고 그럼 당연히 생산 신호도 줄어들겠죠? 결국 적혈구가 부족해지는 상태, 이게 바로 빈혈입니다. 자, 그럼 이 빈혈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좀 피곤하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인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심하면 심부전 위험이 높아지고 결국 사망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각한 빈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가장 기본 재료, 철분입니다. 철분이 왜 중요하냐? 아까 적혈구를 산소 배달 트럭에 비유했잖아요. 그럼 철분은 그 트럭을 만드는 강철 같은 원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생산하라는 명령, 즉 EPO가 있어도 이 강철이 없으면 트럭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2026년 가이드라인이 주목하는 중요한 업데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철분 결핍을 설명하는 방식을 좀 더 직관적으로 바꿨다는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 철분이 단순히 몸에 부족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몸 안에 철분은 있는데 그걸 제대로 꺼내 쓰지 못하는 상황도 있단 말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을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용어를 새로 정리한 겁니다. 자, 기존에는 절대적, 기능적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이제는 전신 철분 결핍, 그리고 철분 제한성 적혈구 생성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몸 전체에 철분이 아예 부족한 건지, 아니면 철분은 있는데 그걸 꺼내 쓰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건지를 더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치료가 가능해지니까요. 그럼 철분은 어떻게 보충할까요? 방법은 크게 2가지, 먹는 약이랑 정맥 주사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경구철분제는 간편하고 저렴하지만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주사제는 효과는 확실하지만 병원에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히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들께는 정맥 주사가 더 효과적이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철, 즉 철분을 충분히 채웠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공장의 생산 시작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역할을 해온 표준 치료법이 바로 ESA, 즉 적혈구 생성 촉진제라는 주사제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까 신장이 손상돼서 잘 못 만든다고 했던 그 EPO 호르몬 있죠? 그걸 약으로 만들어서 직접 몸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헤모글로빈 수치를 정상까지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ESA를 너무 많이 써서 수치를 과도하게 높이면요. 오히려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섬세한 균형 잡기가 필요한 치료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치료 옵션이 생겼습니다. 바로 IHP-FPI라고 불리는 먹는 약인데요. 이 약은 기존 ESA랑 작동 방식이 좀 달라요. 외부에서 EPO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EPO를 만들도록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주사가 불편하거나 기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철분, 그리고 ESA, HIF-PHI 같은 약물들, 이 모든 치료 도구들은 결국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맞춰서 위험과 이익의 균형을 잘 따져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수혈이라는 카드를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빈혈이거나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처럼요. 이건 정말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나중에 신장 이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수혈을 받으면 우리 몸이 그걸 외부 물질로 인식해서 항체라는 걸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동종 면역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딱 맞는 신장을 찾아도 이 항체 때문에 이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치료법으로 빈혈을 최대한 잘 조절해서 수혈을 피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관리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빈혈의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고요. 둘째, 원자재인 철분을 충분히 보충해 줍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ESA나 HIF-PHI 같은 약으로 적혈구 생산 신호를 보내주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신중하게 수혈을 고려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뭐다? 바로 환자 맞춤형 치료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다시 짚어볼게요. 첫째, 빈혈은 만성신장병에 그냥 따라오는 증상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합병증이라는 거. 둘째, 치료의 시작은 무조건 철분이라는 기본 재료부터 채우는 거. 셋째, 이제는 주사제뿐만 아니라 먹는 약이라는 새로운 옵션도 생겼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 모든 치료는 결국 환자 개개인에게 맞춰서 득과 실을 꼼꼼히 따져보는 아주 섬세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